유시민 작가께서 오늘 이례적으로 민주당에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현재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칼럼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규현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규현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규현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 있다. 첫째는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봐야 헛일이다. 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규현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규현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내란죄 재판에서 지규현 판사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처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이 쫄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하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됐냐 하면 저는 이것은 근원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의 잘못된 만남, 이 불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여당에 있고 정부에 있어도 이 사람 견제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말로 하면 여당도 같이 책임이 있어, 뭐 관료들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국무총리고 제가 여당의 지도부에 있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막 묻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거다. 우리 정치에.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 사고를 2년 반 만에 그래도 3년이 못 되는 시간에 수습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당들이 제 기능을 좀 잘하고, 예. 그리고 언론도 보도를 좀 똑바로 하고, 그렇게 포악하는 걸 알면서 법조기자들 아무도 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좀 보도들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량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걸 막는 거지. 제도 탓이라면 왜 보수 정당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냐고요. 왜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만 감옥을 가냐고요. 이거는 제도의 문제나 어떤 관료들의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권당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잘못했던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지금 국민들 평가를 보세요. 그 당대에는 링컨 대통령도 당대에는 인기 되게 없었어요. 그게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길게 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5년간 수행한 분들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어요. 특검은 이제 상설특검도 지금 법에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체 없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덕수 씨, 최상목 씨가 다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숨 쉴 때마다 위법을 하고 있어요. 예. 숨 쉴 때마다 위헌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멀쩡하게 대한민국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냐? 안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한은 절대 실질적인 수사는 안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내란 수사도 거의 다 멈춰 있고요. 다른 수사도 신용만 하는 거지 명태균 수사부터 시작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민주당이 또 가결해서 또 보내도요. 또 거부권 행사하고요. 본회의 오면 또 부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법적인 내란 종결이 되려면 먼저 정치적 내란 종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내란 수사든 아니면 다른 윤석열 씨 부부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든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합법적인 행정조직인데 범죄 조직처럼 행동해 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조직은 지금처럼 권한을 집중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190석 가까운 연합의 힘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취임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가게 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여기 뭐 줄대 갖고 해봤자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뭐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당하는 예. 거지 뭐 여당이 잘못해서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집권당이든 정당은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 안 한다고 봐요. 예. 당연히 후보를 내야죠. 근데 진짜 문제는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고 이 내란과 끊지를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이.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고 탄핵을 대부분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몰려가서 기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5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5 곱하기 8 40개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완벽하게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래서 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 마당에 왔어도 그 사람을 징계를 못해요. 당원이 반헌법 행위를 하면요. 그 당원을 징계해야 그 정당이 민주정당이에요. 제가 만약 저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지만 제가 만약 민주당원인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 파면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명하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당원으로 껴안고 정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지킨다는 정당이에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헌법 파괴자로서 파면당했고 그리고 형사재판도 내란 수계라서 받고 있는 이 당원을 징계하지도 않고 출당시키지도 않는 이게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후보가 나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정말 저는 의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복권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사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선은 큰 흐름입니다. 판을 바꾸기에는 이미 윤석열이 너무 큰 일을 저질러 큰 물줄기를 바꾸기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의가 제대로 서진 않으니 비상식과 특혜가 계속된 이 사태를 민주당이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직권 구속 시도조차 안 하는 직위원에게 참교육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